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한 저희 김일봉 내과 초음파 정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정례는 75세 남자분에서 우측 갑상선의 스폰지폼 결절, 해면상 결절과 그리고 좌측 갑상선의 선종양 결절, 아데노마토스 노즐 정례입니다. 이 환자는 3년 전에 양측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셰퍼진에서 이 양성 결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검사상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갑상선의 0.5, 0.3, 0.5cm 크기의 스폰지폼 결절이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 갑상선의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아이소에코 결절로 이것은 양성 선종양 결절, 그리고 KT라드에 의하면 로우 서스피션 노즐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냥 추적 초음파 검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기 전에 제가 하는 좀 용초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초사는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25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6기 용초사는 2018년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26기가 첫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5기 마치고 한 달여간 이제 휴식 기간에서 다시 이제 용초사가 시작됨으로써 제가 아주 바쁜 날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용초사하고 그리고 8월 30일 날에 또 용초사 제2기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용초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제가 울산시 개헌내과에서 주최하는 그 연수강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상복부 초음파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롯데호텔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제5회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의 그 제5차 심포지움이 경기도 에서 진행됩니다. 평촌이죠. 평촌 성심병원에서 진행됩니다. 그게 제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사회하고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 이제 바쁜 스케줄을 진행합니다. 제26기에는 선생님들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제27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27기는 2018년 9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지금 8명 정원인데 5명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래서 3자리가 남았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DVD를 선물로 드립니다. 용초사 참여해서 선물로 드리고 요 DVD만 또 따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F 한매일점네트로 연락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정례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자, 여기 갑상선 횡단석이죠. 이스무스고 라이트 사이드 그랜드, 레프트 사이드 그랜드.
여기 이소파구스입니다. 라이트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랩트 코먼 아트리, 이소파구스. 여기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 SCM 머슬, 롱기스 콜리 머슬, 서비칼 버테브라 이렇게 됩니다. 우측 갑상선에 이렇게 요 결절이다. 안에 낭성 부분이 이렇게 50% 이상 되는 그런 결절이 있습니다. 요 낭종 결절이죠. 요걸 스포츠폼 결절이 됩니다. 크기가 0.5, 0.3, 0.5. 그렇게 요거는 비나인 결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측갑, 좌측갑상선 상부 여러 결절이 보입니다. 0.9, 0.8, 0.5입니다. 결절이 보시면 중간 부분에 낭성 변변, 변형 부분에도 낭성 변변을 동반하는 이런 결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나인 결절, no suspicion 결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에도 또 결절이 있습니다. 여기 상부고 하부, 하부에도 이렇게 상부 하부죠. 하부에도 이렇게 결절이 있습니다. 결절이 보시면 여기 하부에 있는 결절이 되겠습니다. 하부의 결절,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갑상선 결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에서 이 결절을 평가하는 방법이 케이티라드입니다. 케이티라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케이티라드. 화면을 조절해서 한번 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결절을 평가하고 또 어떻게 팔로우 하느냐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코리아 화면을 조금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리아 사이로이드 리포팅 앤드 데이터 시스템 케이트라드 20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케이트라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가 5개로 나누죠. High suspicion, intermediate suspicion, low suspicion, benign suspicion, no nodul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igh suspic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초음파상에서 솔리드 하이포에코이 고형 저에코 결절이 됩니다. 고형 저에코 결절이고 3개의 suspicious ultrasound feature 3개의 그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겁니다. 여기 뭐냐면 any suspicious ultrasound feature는 첫째 micro calcification, 두 번째 non-parallel orientation. 이게 이제 옛날에 톨로 된 와이더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진이 speculated 또는 micro-lobulated 마진을 뾰족뾰족하는 거나 요런 요런 마진을 뾰족뾰족 일레귤한 마진 요런 마진을 가진 중에서 한 개라도 있으면 high suspicion이고 FNA 인디케이션은 5mm 이상 되면 FNA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5mm 0.5cm 이상 되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ntermediate suspicion은 요즘 어떤 거냐면 solid hypoecho가 있고 no suspicion 그 suspicion 소견이 없는 거죠. 그냥 hypoecho의 결정인데 이때는 크기가 10mm 이상 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partial cystic 일부만 시스트가 있거나 또는 아이소 하이퍼에코 주의하고 똑같으나 하이퍼에코의 결전에 아까 3개의 소견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non-parallel orientation, speculated micro-lobulated 마진 중 요 소견 하나라도 있으면 10mm 이상 되면 FNA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low suspicion은 결절이 파샬 부분적으로 시스틱하거나 또는 또 아이소 하이퍼에코 아이소하거나 하이퍼
고했구나 이런 결절인데 서스피션 소견이 없을 때는 15mm 이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 로우 서스피션이니까 15m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비나인을 하는 것은 스폰지폼 노즐 이런 거는 이제 2cm 이상 20mm 이상 되면 FNA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또는 여기에 퓨어 시스터 또는 predominantly with cometal echo 이게 이제 퓨어 시스터거나 또는 콜로이드 시스터 이런 거는 FNA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결절에는 푸어 프로그노시스 리스크 예후가 좋지 않은 거는 ET 익스트라 사이로이드 익스텐션 이렇게 사이로 밖으로 이제 침륜이 되고 익스텐션 되거나 서비컬 림프노드 메타가 있거나 디스타드 메타스 이 세 가지 있는 것은 예후가 좀 좋지 않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결절은 이렇게 K-티라이드의 기준에 따라서 FNA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우리가 갑상선 복부 초음파,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스캔법 현존 개인교수 DVD 제가 만든 겁니다. 요거 한번 샘플 동영상을 한번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병원에서 제가 만든 동영상과 초음파 공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 네. 그러면 라이트 한번 중간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드림들이 5번입니다. 이쪽이 라이트 키드니입니다. 키드니가 위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프로브를 씌워버리니까 안드림들이 길게 쭉 끝까지 보이죠. 라이트 키드니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키드니가 잘 보인다거나 GB가 잘 보인다는 것은 초음파의 탐적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안티림피를 끝까지 트레이싱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티림피를 기시부에서 프로브를 세우니까 안티림피를 끝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안티림피를 보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안티림피를 벤츄럴 포션, 안티림피를 도살 포션 이렇게 디바이드 분개하고 있죠. 예, 다시 프로브를 봐주십시오. 자, 안티림피를 보고 난 뒤에 포스리를 봐야 됩니다. 포스리를 볼 때는 프로브를 이렇게 포스리얼적으로 이동해요. 이동할 때는 확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브를 포탈빈을 따라가 이동해요. 자, 포스리얼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해가 포스리 인피리얼하고 포스리 슈피리얼을 보겠습니다. 자, 배를 불룩하게 하면 포스리 인피리얼을 보겠습니다. 자, 프리저. 자, 포탈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포스리얼 포탈빈이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리얼 포탈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브를 보십시오. 프로브 위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서 프로브를 이렇게 포스리얼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강좌입니다.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이 스캔법 동영상으로 초음파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소개할 것은 2018년 4월 1일부터 진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에 대비해서 상복부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요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샘플 동영상 한번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 동영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예, 제 상기 상복부 초음파 워크숍에 참석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보험 규정에 의한 상복부 초음파 스캔법 28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화면을 찍어 주십시오.
삼국구 초음파 스캔버 28 영상은 제가 28 영상을 하면 순서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 스캔 영상은 일반 영상은 12장이고 정밀 영상은 14장이 됩니다. 정밀 영상은 일반 영상 12장에 2장이 추가되어서 14장이 됩니다. 실제로 이래 초음파를 스캔해 보시면 이 14장 가지고는 조금 초음파, 삼국구 초음파 진단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장에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해 있는 영상은 첫째는 양측 신장의 횡단 장축상, 단축상을 추가했습니다. 신장은 비뇨기계 초음파에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제 신장은 우리가 삼국 초음파할 때 같이 봐야 되는 영상이 됩니다. 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보험에서는 3장이 장축상만 들어있는데 제가 단축상도 추가를 내장을 했습니다. 그 위에 제가 이제 또 추가있는 것은 리버에서 서브코스탈에서 리버의 S1, S4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8장을 순서에 따라서 스캐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슈퍼모델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스캔을 할 때 프로브를 잡을 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셈 중에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으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로브를 이렇게 끈을 목에 매고 목에 매는 것은 이 탐착자가 떨어지면 바닥에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탐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프로브의 목을 딱 손틈에 이어서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손목의 힘, 체중으로 누르는 게 됩니다. 자, 버티컬하게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는 것은 손가락 힘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캔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초음파 영상 좌측 간엽 종단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죠. 좌측 간엽 종단상은 이렇게 에피가스트리움에서 장축상을 보게 됩니다. 화면을 조금 밝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어떠세요? 너무 어둡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자, 값을 조절하겠습니다. 자, 배를 불룩하게 하시고 꽉 눌렀습니다. 눌러서 심하고 종단 스캔입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에피갈레스트림에서 종단 스캔합니다. 그러면 리브의 레프트 리브의 종단 스캔이 됩니다. 이 스캔에서 중요한 이미지는 이 리브의 엣지하고 리브의 포스테리어 서피스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관찰하는 것은 리브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시그먼트 슈피리어, 인피리어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 리브의 엣지가 잘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엣지가 잘리는 걸 보여드려요. 이런 영상은 좋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엣지가 잘렸지요. 예,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이 이렇게 잘리지 않도록 가급적인 전 영상이 다 나오도록 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일반 초음파 영상.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설명하면 리브의 엣지와 포스테리어 서피스, 이소파우스, 아올타가 같이 나오는 좋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프로브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기울여 주면 여기서 그 영상은 예, 이것이 이제 28 영상을 전부 다 해설하는 영상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보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로 연락해 주시면 이 28 영상이 담긴 USB를 선생님께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우송비를 포함해서 1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공병호 박사의 글을 늘 많이 읽어드립니다. 공병호 박사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박사 글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공병호 박사의 글을 공병호의 독서 상태, 토드 로저의 평균의 종말, 이 책입니다. 평균의 종말. 평균은 없다. 모두 개개인일 뿐이다. 생각을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고민 없이 평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일생의 단계마다 우리 곁에는 평균이나 잣대가 우리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이자 발달심리학 전문가로 개인학 연구소를 맡아 이끄는 토드 로저가 쓴 평균의 종말 21세기 북서는 이 같은 평균적인 인간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평균적인 사람은 없고 평균적인 인간의 바탕을 두고 설계한 시스템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를 평균 대신에 개개인을 바라보고 개개인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평균, 이를테면 평균적인 재능, 평균적인 성격, 평균적인 체격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평균이 이상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개개인뿐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개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20세기는 평균의 시대였습니다. 사회학자나 정책 일반자의 머리는 평균이라는 개념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칼 마르크스의 이론도 평균화에 대한 열망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밖에 공장식 학교제도, 테일러 시스템, 표준화된 커리큘럼 모두 평균의 시대에 평균주의자들이 만든 작품들입니다. 평균주의자들의 주요한 분석 방법은 종합의 분석입니다. 여러 사람을 조사한 뒤에 그들의 그룹의 패턴을 뽑아내고 이를 활용해서 개개인을 분석하고 모형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과학은 분석 후에 종합을 택합니다. 먼저 개인의 패턴을 살펴본다면 이런 개인별 패턴을 취합하여 종합적인 통찰력을 씁니다. 후자의 원칙에 따라 개개인의 패턴을 살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책의 핵심 주장은 개개인학에 의거한 세 가지 원칙, 즉 들쭉날쭉의 원칙, 맥락의 원칙, 경로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인간에 관련된 중요한 진실이자 개개인성의 첫 번째 원칙은 들쭉날쭉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1차원적 사고로 이해하기 힘든 균일하지 않고 들쭉날쭉한 뭔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아직도 전문가들은 IQ로 지능을 평가합니다. 다수 회사가 인재를 구할 때 지적 능력의 1차원성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지만 구글은 들쭉날쭉 원칙을 따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뭔가 본질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거부하는 맥락의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을 평가할 때 특성이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성과 상황의 상호작용을 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본질적 기질로 보기보다는 특정 맥락에 따른 행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미시멜로 효과는 본질적으로 전형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경로의 원칙입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은 단 하나의 정상적인 결로가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저자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는 똑같은 결과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지만 그 길은 저마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경로는 당신 자신의 개개인의 인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고 말한다.
요컨대 평균은 허상일 뿐 실제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은 평균 없는 세상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회사든 기업이든 나라든 개개인성 원칙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고등교육제도야말로 평균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며 이에 대한 계획을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시스템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개인 은성을 중시함으로써 평균주의 독재에서 해방해야 한다. 평균의 종말은 곧바로 해결화와 평준화의 결별을 뜻합니다. 익숙한 통념에 대해서 생각을 풀 계기를 제공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의 종말이죠. 이제 AICD, IoT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각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 맞춤형 물건, 맞춤형 그 상품 이게 나오게 됐죠. 결국 이것도 평균의 종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